샬롬! 성경지리 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라멜렉 인장을 아십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토기 항아리 손잡이인데요. 이 손잡이에 라멜렉이라는 고대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것을 라멜렉 인장 혹은 라멜렉 손잡이라고 합니다. 라멜렉의 뜻은 왕에게인데요. 고고학자들은 이 문양이 찍혀 있는 토기를 히스기야 시대와 연관짓습니다. 그래서 이 라멜렉 인장은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지리 연구소 문양이 바로 이 라멜렉 인장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라멜렉 인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라멜렉 인장의 모양은 두 가지입니다. 날개가 4개 달린 풍뎅이 모양과 날개가 2개 달린 모양,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개 2개 달린 것은 무슨 모양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날개가 2개 달렸으니 새 모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히 비둘기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새 모양이 아니라 날개에 달린 두루마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두루마리가 말린 것을 표현한 선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이 라멜렉 손잡이를 요시야 시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4개의 날개를 가진 풍뎅이 모양의 라멜렉 손잡이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2개의 날개를 가진 두루마리 모양으로 바뀐 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시시킨이 이 텔라기스를 발굴하기 시작한 1973년 이후부터 이 라멜렉 손잡이를 요시야 시대가 아닌 히스기야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라멜렉 손잡이를 히스기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윗부분에 라멜렉이라는 고대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멜렉 인장 혹은 라멜렉 손잡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맨 앞에 있는 히브리어 글자 라메드는 역격과 소유격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멜렉은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지역 통치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모티브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멜렉 인장이 찍힌 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들 항아리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용도로 봅니다. 첫째, 전쟁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침입을 대비해서 몇 달 전서부터 군 비축량을 늘리기 위하여 대규모로 모은 것으로 봅니다. 둘째, 세금을 모으기 위한 용도입니다. 단지 전쟁 준비를 위하여 단기간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통치 초기부터 세금을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셋째, 11조를 모아 성전으로 보내기 위한 용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방의 산당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때 지방의 몇몇 장소에서 11조를 모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낼 때 이 라멜렉 항아리를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각각의 용도일 수 있지만 이 3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 손잡이에 라멜렉이라는 글씨와 함께 다른 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4종류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멜렉이란 글씨 아래에 문양이 있고 그 아래에 이들 글귀가 있는데요. 종종
라멜렉이란 글씨 대신에 이 글귀가 문양 위에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들 네 군데의 지명이 항아리가 수송되어야 할 목적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들 항아리 속에 있는 내용물의 생산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네 군데의 지명은 헤브론, 집, 소고, 그리고 멤멤신테트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텔 헤브론입니다. 이곳은 일찍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후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후 이 막벨라 굴은 족장의 무덤이 되었는데요. 헤브론은 족장의 무덤이 있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 7년간 통치했습니다. 이후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요한 성읍이 되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 헤브론은 중요한 지방 거점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집입니다. 성경에는 10으로 나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텔 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헤브론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집을 지나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갈멜과 마온을 지나 아라드까지 연결됩니다. 이 집은 유다 산지 동쪽 지역의 생산물을 모으는 중요 거점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고입니다. 이 텔 소고가 성경의 소고입니다. 텔 소고는 쉐펠라 엘라 골짜기 안에 있는 유다 성읍입니다. 헤브론과 집이 유다 산지의 생산물을 모으는 중심지였고, 이 소고는 쉐펠라 지역의 생산물을 모으는 중심지였다고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라멜렉 손잡이 안에 있는 지명을 통해 볼 때 히스기야 왕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계와 조직을 잘 정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멤신테트가 있습니다. 157년 전인 1868년에 찰스 웨렌이 예루살렘의 밀로로 추정되는 이곳을 발굴하다가 라멜렉 인장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에 멤멤신테트가 기록되어 있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네게부에 있는 맘시트가 이 멤멤신테트라고 보았는데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직 네게부에 맘시트가 없었기에 그곳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레몽 가노는 모레셋 가드가 그 후보지로 보았고, 긴스버그는 이 예루살렘이 멤멤신테트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르카이는 이 멤멤신테트의 후보지를 라맛 라헬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라맛 라헬에 있습니다. 바르카이는 이 라맛 라헬을 멤멤신테트의 후보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인 2024년에 다니엘 바인스터브는 멤멤신테트는 지명이 아니라 민마사트를 줄인 것으로 특별 세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라멜렉 인장 중에 맴 다음에 눈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또 모음 문자 알렙이 들어가 있고 특별 부호가 있는 예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마사트는 특별 세금을 의미하는 예로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스터브는 멤멤신테트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침공을 대비해 징수한 특별 세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라멜렉 손잡이가 있는 항아리는 과연 누가 관리했을까요? 만약 이것이 세금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왕의 신하들이 관리했을 것입니다. 혹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면 군대가 직접 관리했었겠죠. 만약 성전에 드려진 11조였다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관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멜렉 손잡이에는 알 수 없는 작은 기호가 찍혀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기호들은 이 항아리를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를 표시해 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작은 기호들에 대한 분명한 해석은 없습니다. 이 항아리를 누가 관리했는지와 이 작은 기호들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라멜렉 인장이 찍힌 항아리가 사네립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세금이든지 혹은 성전에 드려진 11조이든지 간에 이 라멜렉 인장은 고고학적으로 시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고 성경 속 히스기야 왕과 오늘날 우리를 연결지어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성경지리 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오.